말씀드리는 순간 한 분이 도착했습니다. 아이고,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은 이 마이크가 하나여가지고. 네, 잘 지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유, 오랜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다시 김포에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뜨거운 연대 인사 한 말씀 하시죠. 장윤선의 편의점, 취재 편의점. 취재 편의점 잘 보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그 서울 편입과 관련되어서 오셔서 취재했을 때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보셨다고 하고 그게 국회의원들 톡방인가 올라갔대요. 그래요? 그래서 다 같이 보셨다고 해서 예.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영향력이 굉장히 큰 걸 제가 느꼈습니다. 실감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네, 환영합니다. 취재 편의점은 영향력이 크다. 네, 굉장히 영향이 큰 걸로 예, 알고 인용 보도도 상당히 많이 된다. 네, 아주 많은 분들 굉장히 많이 관심 갖고 계신 것 같고 김포에도 구독자가 굉장히 많은 걸로 제가 주변에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아유, 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성실하게 한 땀 한 땀 취재하겠습니다. 자, 앞서도 보여드렸는데요. 목련이 네. 폈습니다. 김포는 서울이 안 됐어요. 네, 지금 좀 어떻습니까? 이제 동네 분들, 지역 주민들이 김포의 서울 편입에 대해서 어떤 말씀들을 하세요? 지금 그 목련 피고 네. 한두 송이가 지금 지고 있습니다. 4월이 되면 네. 얼마 전에도 이제 엊그저께 한동안 어제 왔었는데요. 계속 그 얘기를 아직도 벚꽃이 그 목련이 피면 서울 편입 될 것이다. 4월 중에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네. 아니 목련이 지고 있는데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네. 시민들이 이게 서울 편입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만들어낸 총선용이잖아요. 그걸 너무나 명확하게 이제는 인지하고 계시고 네. 한 번 속지 두 번 속지 않겠다. 한 번 그렇게 예. 이용을 했는데 끝까지 이제 며칠 안 남았으니까 오늘 이제 사전 투표일인데 네. 사전 투표일 벌써 이제 이틀째입니다. 네. 마지막 날인데 이제 약 1시간 네, 남았습니다. 1시간 남았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인 모든 네. 것이 예. 총선이 4월 10일은 끝납니다. 네. 근데 아직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어제 여기 후보자가 네. 박진호 국힘당 후보자입니다. 예. TV 토론에 나와서 예. 4월달 한동훈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4월달 된다, 서울 편입 된다 이 얘기를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4월에 김포에 서울 편입이 된다고요? 네. 지금 오늘이 4월 6일이고요. 다음 주에 4월 10일 투표하고요. 네. 그럼 2주 남는데. 네네. 네. 뭐 저희 후보자가 얘기를 100년 후 목련을 얘기하는 거냐 예. 이렇게 100년 후 목련. TV 토론에서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네. 참 실현 가능성이 없는 얘기를 허황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사실 이렇게 총선에 주민들을 우롱하는 이런 표현들이 자꾸만 남발되는 게 너무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네.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가? 네. 네. 제가 앞서 오늘 이제 새벽 5시에 집을 나서서 인천공항부터 시작해서 서울 시내를 한 바퀴 돌고 살이 빠지셨어요. 그리고 이제 김포에 왔는데요. 네. 서울역에서 만난 한 30대 여성 유권자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치인들의 말을 믿어도 될까? 그러니까 뭘 해주겠다, 뭘 하겠다, 수많은 공약을 발표하는데 이렇게 4년 후에 돌아보면 된 게 없다. 그래서 하긴 해야 되는데 국민된 도리로 투표를 하긴 해야 되는데 도대체 어느 당에 어느 후보에게 투표를 해야 될지 아직 마음을 못 정했다. 이런 분이 계십니다. 이런 유권자 어떻게 좀 이제 답답한 마음이고요. 네. 제가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지방 순회를 쭉 하면서 네. 우리 대한민국의 예산이 650조 정도 됩니다. 근데 1000조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는 걸 그렇죠. 갖고서 민생 토론을 했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가당치 않은 얘기잖아요. 이게 저는 현재 대통령도 계속 그렇게 남발을 하고 있어요. 정말로 민생 토론이라고 해서 지역 현안들을 지역의 지자체에서 해결해야 될 것들 또 그 지역에서 해야 될 것들을 대통령이 다 해결해 주겠다. 네, 이동하겠습니다. 네. 주차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점수를 무조건 따려고 하고 순간적으로 예. 흔히들 얘기하는 빌공짜의 공약들을 남발하고 있는 거죠. 네. 이게 우리의 정치를 자꾸만 희화시키는 것 같아요. 정말로 신뢰감이나 믿음 이런 것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서 총선용으로 나왔었던 모든 공약들 다 합치면 글쎄요, 그게 정말 아까 얘기했던 100년 후도 실현하기 힘든 그런 사업들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좀 냉정하게 시민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네. 이제는
80년대, 90년대가 아닙니다. 2024년이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시민들이 제대로 평가를 하실 거고요. 공약의 빌공짜가 아니라 실제 실천 가능한 것들이 생활에 와닿는 공약들이 많이 좀 생산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네. 과감하게 오늘 1시간 남았습니다만 네. 이렇게 심판해 주시고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 날 네. 4월 10일 날 우리 시민 현명하시고 또 지성인들이잖아요. 다 네.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과감한 심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김포는 투표율이 얼마나 되나요? 경기도 전체 평균과 똑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크게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은데 전년도보다 높은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요. 지난 21대 총선보다는 투표율이 높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전국적인 현상이 지난 총선보다는 투표율이 높고 대선보다는 약간 한 3% 정도 못 미치는 뭐 이런 상황인데 그 정도로 이제 정권 심판론은 크다. 근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경기도가 조금 낮은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경기도는 어쨌든 31개 지자체이고요. 인구가 지금 1,300만 명이에요. 제일 그러니까 크죠. 그 제일 큽니다. 예. 서울이 900만 정도니까요. 네. 서울보다 훨씬 더 많은데 아마도 이게 전체 인구의 가장 많은 비중들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평균치는 아마 총선에 대한 열망들 또 이것에 대한 관심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네. 아마도 투표소 장소도 인구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죠. 우리 김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네. 여기 시민회관에서 많은 분들이 모여서 하셔야 되고 네. 풍무동만 하더라도 6만 명이 네. 풍무동 행정복지센터 딱 한 군데에서 투표가 진행되어요. 정말 왜 이렇게 투표소 설치가 적어요? 이거는 좀 현실적으로 선관위에서 다시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예. 왜냐하면 인구 비례해서 네. 우리 투표소가- 경기도가 1,300만 명이면 네. 그거에 비례해서 투표소가 더 많이 생겨야 되는데 그렇죠. 또 거리가 네. 굉장히 넓잖아요. 경기도라고 하면. 네. 그러면 그것만큼에 대한 거리나 또 인구 수에 비해서 투표 장소가 네. 지금 사전 투표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을 좀 고려해서 네. 선관위에서는 현실적인 투표소를 좀 설치하는 게 필요하다. 이게 정치권에서는 바로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오늘 사실은 서울역에 갔거든요. 네. 그런데 서울역에 사전투표소가 없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전투표 제도가 도입했을 당시만 하더라도 서울역에 저희가 이제 현장 취재를 갔던 기억이 나는데 없어졌어요. 그래서 3번 출구로 나가서 막 한참 걸어가야 있는 투표소에서 저희가 현장 스케치를 했는데 그러니까 과거에는 공항, 터미널 그렇죠. 그리고 또 서울역, 용산역 이런 주요 지역에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좀 축소된 느낌을 받았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점점 시민들의 사전 투표는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통계를 보면 나와 있어요. 네. 그러면 그 추세에 맞춰서 당연히 선관위에서도 대책을 세우고 네.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각 당마다 이 부분에 대한 제안들을 좀 미리 사전에 네. 했어야 되는데 그런 꼼꼼함이 좀 부족했다 이런 네. 생각이 들고 예. 시민들이 신성한 주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네. 제가 쭉 선거 유세하면서 다니면서 제가 네. 그런 얘기 했어요. 학생들한테 부모님들이 뭐 해요? 숙제 꼭 하라고 하잖아요. 네. 숙제 안 하면 아이들이 저희 어려서 마음이 좀 찝찝하고 예, 불안하잖아요. 예. 어른들이 투표 안 하셔도 똑같은 심정일 거예요. 그리고 자기 목소리 내세울 수 없어요. 예. 당연히 해야 될 투표는 어른들의 숙제고 꼭 해야 될 과제입니다. 이걸 해야만이 오늘 주말이 좀 즐겁지 않겠습니까? 네. 그다음에 4월 10일 날 투표를 해야만이 윤석열 정부가 혹은 이재명 당대표가 잘한다 네. 못한다를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네. 투표는 어른들의 숙제가 과제이자 꼭 해야 될 건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투표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것들을 정비를 좀 꼼꼼하게 해야 된다. 네. 이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산도 더 필요하다고 보고요.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사전 준비를 네. 22대는 좀 이루했으니까 다음에 이제 지방선거가 있고 대선이 있는데 예. 그때는 좀 더 사전 투표소가 네. 좀 더 완비가 네. 또 부족한 부분들이 충분하게 될 수 네. 있도록 좀 개선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한 사람의 투표가 5천만 원이라고 하는데 투표의 그렇죠. 가치가 그러면 단 한 표를 위해서라도 곳곳에 투표소가 설치돼 있어야 된다고 이 민주주의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맞습니다. 여기에 경제 논리가 들어가선 되지 않는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들고 맞습니다. 방금 전에 사전 투표율 오후 5시 통계가 집계됐습니다. 29.7%고요. 1,300만이 넘는 시민들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지난 대선 때가
84.7. 그러니까 그에 비해서는 약 한 5%포인트 빠지는 것인데요. 이 지난 21대 총선과 비교해 보면 4.7%나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21대 총선 때 6시 마지막 추계가 26.7%였으니까요. 그때보다 이미 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엄청난 투표율입니다. 네, 대단한 거죠. 22대 총선이 갖고 있는 시민들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국민들이 네. 투표에 참여했는지를 이제 뭐 통계 자체가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아마도 지금 대한민국의 분기점입니다. 2년 동안의 윤석열 정부의 정권 심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민주당의 입장과 네. 또 거꾸로 이재명 혹은 뭐 조국 네. 각각의 당대표들에 대한 사법 운운하면서 네. 또 심판해야 된다. 이런 네. 이제 범법자에 대한 심판론과 우리 정권 심판론이 이제 부딪히고 있는데 네. 각각 심판을 어느 쪽으로 더 네. 우리 시민들께서 선택하셨는지 저는 그 열망들이 보수도 집결했을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진보도 우리 민주당 같은 경우도 이제 집결했을 거라고 봅니다. 양쪽의 집결들이 이제 그런 결과를 네. 만들어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투표 결과가 나중에 이제 4월 10일 날 네. 그러니까 뭐 민주당 같은 경우는 30% 요번에 사전 투표에 대해서 30% 조금 넘는 것을 좀 예상을 했고 네. 그 넘을 발표를 것 같은데요. 넘을 것 네.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적중할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 예상했었던 네. 어제와 오늘 4월 5일과 6일에 사전 투표에 대한 예상이 30%를 조금 넘게 예상을 했는데 그게 거의 맞아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의 예상이 적중할 네, 것이다. 적중할 이제 거다. 이렇게 보십니다. 자, 그러면 전체 투표율은 어떻게 될까요? 지난 총선에서 66% 기록을 했는데 그 투표율을 과연 넘을 것이냐? 저는 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 한 70% 육박하지 않을까라는 70% 생각. 육박할 거다. 네. 네. 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무래도 지금 뭐 김건희부터 디올백 300만 원짜리 명품백, 김건희 여사 해야 돼요. 김건희 여사. 저도 어떻게 되나요? 네, 두렵습니다. 행정지도. 예. 그다음에 양평 고속도로 또 뭐 조금 명품백. 명품백 이런 것들이 이제 사전에 이슈를 만들어냈었던 것들이 너무 많았고요. 네. 윤석열 입틀막 정권이라고 하고 카이스트 졸업식 날 네. 입틀 졸업생에게 입을 막았잖아요. 그다음에 국회의원마저도 네. 입을 막는 언론 탄압이 심화되고 있고요. 뭐 세계적인 지표를 보면은 지금 독재 국가로 가고 있다. 네, 폐쇄적인 독재 국가. 네. 그래서 민주주의에 대한 저희가 훨씬 더 수치로 보면 후퇴를 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네. 뭐 여러 가지죠. 경제가 폭망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작년에 경제 성장률이 1%밖에 안 됐다 하더라고요. 네. IMF 다음으로 1%는 그 다음으로 코로나가 있었고 네. 지금은 뭐 코로나도 다 풀린 상황입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1%라고 하면 거의 절망적이죠. 네. 그래서 아이들이 출생률이 0.63명까지 떨어졌다고 그러니까요.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경제가 안 좋으니까 아이들 낳는 것도 출생률도 더 떨어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지 않은 분들이 많죠. 네. 이거를 지나다니다가 보니까요. 어떤 주민께서 그런 말씀하셔요. 내가 정치해도 윤석열보단 잘할 것 같다. 아이고야. 내가 정치해도 네. 아무것도 모르는 나 서민이 정치를 해도 더 잘하겠다는 말씀들을 네. 정말 많이 하셔요. 그래서 이런 정치 빨리 바꾸겠다라는 열망들이 모아진 수치다. 네. 저는 70% 넘을 거라고 생각이 알겠습니다. 됩니다. 자, 지금 12분, 48분 남았습니다. 음. 자, 48분 남아있는 이 상황에서 자, 사전투표 꼭 참여해 주시라 간단하게 한 말씀 듣고 저희 시민들 만나러 가겠습니다. 네, 사전투표 꼭 중요합니다. 이제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제 시계로는 한 46분 정도, 46분, 47분 정도 남았는데요. 네. 시민 여러분들께서 좀 전에 제가 숙제 얘기했잖아요. 숙제 안 하면 아이들한테 화내시잖아요. 회초리 드시잖아요. 우리 시민들 한 분 한 분들도 이게 민주주의의 평등권 1인 1표 만 18세 이상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이 투표를 꼭 하셔야 됩니다. 네. 1인 1표 행사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각자의 생각들, 주장들을 펼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4월 10일까지 오늘 사전투표가 안 되신 분들은 시간이 없으셔서 못하신 분들은 4월 10일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네. 꼭 투표해 주셔서 우리 민주주의가 퇴보되지 않고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막판 되니까 차량들이 굉장히 많이 밀려서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